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대체 왜? 교통비 10만원, TV 인터넷 4만원. TV 인터넷이 4만원? 딜라이브는 TV, 인터넷, OTTV까지 19,800원이야. 인터넷은 통신사와 똑같은 망인데 가격은 30% 저렴하지. 가성비, 가심비 다 잡았다. 딜라이브 1644-1100번. 유엔은 내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지정할 만큼 노인 학대는 전 세계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노인 학대를 당할 경우 자책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꺼리고 고통을 참고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위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평소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영양실조 상태인 노인이 보인다면 신고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해주세요. 주변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금토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의 남궁민입니다. 각박한 세상에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변호사 한 명쯤은 있어야겠죠? 매주 금토밤 10시 SBS에서 1000원짜리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사장님, 홍보물 어디서 만드셨어요? 홍보물 제작은 쉽고 빠르게 오 프린트미, 무료 디자인까지 제공되니까 오 프린트미, 주문 즉시 제작해서 빠르니까 오 프린트미, 쉽고 빠른 홍보물 인쇄는 오프린트미. 오 프린트미. 오프린트미. 달라 사이즈부터 궁금한 살아 스타일이 궁금한 여자라면 알아 궁금한 인생 쇼핑몰 공구먼에서 민경 언니 인생샷도 보고 가세요. 나 김민경도 성공한 빅사이즈 쇼핑몰 궁금한 여자가 더 예뻐지는 쇼핑몰 공구먼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추석 일주일 앞으로 거리두기 없는 천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내 취식 가능. 벌써부터 설렘.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의 마시멜로우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내 취식 가능이었습니다.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거리두기나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명절 통행료 면제도 부활했고요. 휴게소나 버스 안, 기차 안에서 한 칸 띄어앉기도 없어지고 취식도 가능하고 모처럼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만날 생각에 설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도 너무 느슨해지지 말고 일상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안전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때 생방도 하고요. 또 생록방으로 계란빵, 러블리즈, 유지의, 정예인, 유수정 이 세 명의 가족 오락관도 예정돼 있으니까 배텐도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은 코너지기 이종범 작가와 배텐 월드컵을 하는 목요일입니다.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한 채 양보도 안 하는 날인데요. 배텐 월드컵 주제를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주제로 선정되면 선물을 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인 고릴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텐은 카카오 TV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고릴라와 카카오 TV 둘 중에 편한 걸로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릿 팩트, 한국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무한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꿀잠 자유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피부 자극 제로 고래 마스크에서 마스크, 땀생 폭발 체지방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잇몸 건강 위해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잘 식힌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더블링 교환권, 자연을 담은 내추럴 굿띵스에서 톡 쏘는 다이어트 음료, 리본푸드앤클리닉에서 땅콩 새싹 두유 신화유, 정직한 닭고기 유일하닭에서 신선 푸짐한 닭 한 판 세트, 장인이 만든 한상 봉시탁에서 봉피향 평양냉면, 신화보자 덧빨강 양말에서 발등 덮는 페이크 삭스, 깨끗한 남자 피부 맨허스트에서 트러블 없는 쉐이빙 젤, 강한 남자의 비결 고래샵에서 Y존 쿨링 스프레이, 중심이 얼얼한 중심 얼얼에서 프리미엄 남성 청결제, 더센트 소사이어티에서 디스코랩을 섬유 향수, 지속 가능한 가치 왈라루에서 프리미엄 크로스 숄더백,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핀포인트 더마 아이레놀에서 다크서클 순삭 크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이거 광고 부금 킹 받는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갔냐? 저희 맘이에요. 광고 듣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착을 만났습니다. 착착 착착 안전운전엔 착 착착 착착 걸을 때마다 착 포인트가 착착 착한 생활 착착 착 하면 되는 세상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앱에서 만나요. 서비스 유의사항 확인.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인쇄도 가상시대 내 파일도 3D로 확인 가능.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하리니 자기의 일은 알아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하리니 좋아서 쉬워서 스스로 재능 교육. 성공 창업의 길을 여는 노랑통닭 창업교통방송입니다. 현재 노랑통닭 창업은 탄탄대로 진입이 원활합니다. 거품 없는 창업 비용의 안정적인 수익률, 최대 3천만 원 대출부터 무 로열티까지 노랑통닭 성공 창업의 길은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창업 문의 1599-2527. 700m 고원 건강하게 자란 평창대 관련 한우 대령이요. 우수한 품질 이 땅 위에 자랑 평창대
맛의 높이가 다르니까. 맛있는 평창 대관령 한우로 추석 선물에 품격을 높이세요. 맛있어요 평창 대관령 한우. 이제 집에 가야지. 팀앱 열고. 뭐? 술 먹고 팀에? 이런.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술 마셨지? 팀앱 있지? 팀앱 켰지? 대리 있지? 확인하라. 팀앱 안에 대리 있다. 와, 바로 잡히네. 팀앱 다 있지? 대리도 있지. 팀앱 대리. 하츠로 환기할래요? 렛츠 하츠 하츠 하츠. 렛츠 하츠 하츠 하츠. 창문 닫고 환기하는 환기청정부터 강력한 욕실 환풍까지. 환기하다 하츠하다. 렛츠 하츠 하츠. 렛츠 하츠. 샴푸로 염색이 돼요. 굿디르 샴푸로 돼요. 샴푸로 염색이 돼요. 새치가 하나 없게. 굿디리 헤어 블랙 샴푸. 조정석입니다. 치킨에도 동물 복지가 있다는 건 자담 치킨이 처음 알게 해줬죠. 맵슐랭부터 불패까지 치킨이 이렇게나 맛있다는 것도요. 우린 뭘 더 알게 될까요? 자, 다음을 기대하세요. 자담 치킨. 창원문의 1688-6071. 삼성증권에서 만났다. 나만의 천생연금. 날 위해 평생 맞춰주고 관리해주는 나만의 천생연금. 삼성증권 평생연금.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필독.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9월의) 첫날 베텐을 털털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차기작을 스포했어요. 닥터 프로스트 스피노프라는 스포를 살짝 했습니다. 스포가 아니고 웹툰 작가들은 원래 그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걸 그리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요즘에 되게 재미있는 스피노프 드라마를 또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살짝 이런 식으로 갈 때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옛날부터 이거는 그리고 싶었던 거긴 하지만 뭐 딱히 스포라고 할 만한 건 아닌데요. 베텐에서만 특별히 좀 하나 흘려주실 거 없어요? 주인공이 기자입니다. 기자. 그 중대 스포. 알겠습니다. 미국식 스피노프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무슨 말이죠? 근데 지금 프리퀄로 할지 시퀄로 할지 아직 고민이에요. 보통 이제 그래도 프리퀄로 먼저 가지 않나요? 근데 그 시퀄로 해야 본편 닥터 프로스트 주인공들을 써먹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만나기 전후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미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미 독자들이 좋아하는 본편의 캐릭터들을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퀄로 하면은 중간에 쓱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사라져도 되니까 약간 돌려막기 캐릭터. 그리고 보통은 이제 스타워즈 스타일로 네네. 213이 국룰 아닙니까? 그 이제 거장들은 그렇게 하죠. 네, 213. 저는 뭐 일개 웹툰 작가기 때문에. 본편, 프리퀄, 시퀄. 근데 이제 시퀄이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지 않죠. 보통은 프리퀄은 궁금하니까. 그죠. 예. 뭐 혹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프리퀄 좀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습니까? 프리퀄 보고 싶은 거요? 예. 글쎄요. 제가 워낙 글쎄요. 프리퀄 모르겠네요. 잘. 애정하는 컨텐츠 중에 저는 슬램덩크 프리퀄. 슬램덩크 프리퀄이요? 예. 뭐 중학생 시절에 깡패 강백호. 깡패 강백호 양호엘. 크로우즈 같은 느낌으로. 재밌겠는데요? 장르 다르게? 그냥 폭력만한 느낌으로. 허구한 날 옆 학교랑 싸워대고.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러다가 최소연이나 최치수를 은근히 저기서 스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 재미죠. 예. 그 재미죠. 농구장에서 막 그 싸움 걸고. 재밌겠는데요? 정대만이랑도 마주치고 막. 확실히 만화를 안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릴 거 아니니까. 예. 그리고 안 선생님의 호랑이 시절. 그죠. 아직 좀 이렇게 얇으셨을 때. 재밌겠는데요? 하얀 것한 프리퀄 어떻습니까? 의대생 때. 예. 왜 저렇게 됐나? 약간 그런 식으로 무슨 드라마들 보면은 장준혁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그 전공할 때 그럴 때 재밌죠. 자, 아무튼 저는 프리퀄, 스피노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꼭 닥터 프로스트 멋지게 뽑혔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뭐 한 2년 3년 걸리죠. 뭐라면 미래입니다. 뭐 티저 해봐도 티저도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티저를 흘리면 네. 그 다음에 보통 그래도 반년 안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막 뿌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자, 배성재 프리퀄은 KBS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2102님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행사 갔다가 이종범 작가님 보고 엄청 반가웠어요. 어이구.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이구, 뭐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국가 우수 장학생 선발되신 분들 한 몇백 명 모아놓고 고민 상담, 진로 상담 관련 토크쇼를 해달라는 그러셔가지고요. 예. 가가지고 그냥 했어요. 거기다 뭐 진로 이런 거 고민 많으시잖아요. 예. 질문을 엄청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을 그거 하나씩 떼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토크박스로. 그렇죠. 근데 거기 계신 분이 베테너 중에 계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월드컵 잘 듣고 있다. 제가 거기서 이런 엘리트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들 베테너 어디나 있습니다 진짜. 예. 드림셀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드림셀러. 드림셀러 아니 꿈파리. 드림셀링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셀링했습니다. 현실. 네. 꿈을 파는 사람이 2명이 되나요? 박문성 위원에 이어서 이종범 작가까지. 아 저는 꿈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학생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좀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대학생분들은 닥터 프로스트를 아시거든요. 고등학교로 내려가면 모릅니다. 네. 자, 매주 이 시간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배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데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이번 주제는요. 제가 만화가잖아요. 저의 전공 필수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만화 관련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입니다. 뭐 전부 명작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베스트를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땡브리라고 땡 처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했어요. 대본을 받고 이거는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나. 브랜드라기보다는 거장의 어떤 그런 곳인데. 지브땡. 지브땡. 네. 자, 주제를 보내주신 민지님께는 선물 드리니까요. 이렇게 원하는 주제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원령공주, 후보 2 벼랑 위의 포뇨, 후보 3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후보 4 붉은 돼지.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이웃집 토토로, 후보 6 천공의 성 라퓨타, 후보 7 하울의 움직이는 성, 후보 8 마녀배달부 키키. 후보 4번은 붉은 성지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다 차단해드리고요. 혹시 다 보셨습니까? 8편? 다 여러 번 봤죠. 좋아하는 작품 여기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있네요. 이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 꼭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연출하지 않더라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다카하타 이사오라는 감독이 한 것도 있죠. 예. 그분의 어떤 뭐 이웃의 야마다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추억은 방울방울. 그렇죠. 그것도 그분 거죠. 예. 그리고 뭐 그 귀를 기울이면이 이제 그 콘도 요시움이라고 원래는 이 뒤를 이을 예정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하신 아까운 분이죠. 그분의 자기 작품이었죠. 그렇죠.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고양이의 보은. 고양이의 보은 다른 작품 다른 감독이고. 그렇습니다. 게드전기. 그 이제 아들이 만들었죠. 슬픈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들이 만들었는데 고로가 그 아버지가 보다가 하고 나갔죠. 그 원작이 진짜 명작 소설인데 약간 잘못 만들어졌다는 서울이 있죠. 예. 마루밋 아리에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무튼 뭐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려고 요즘 막 시도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굉장한 걸작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명작입니다. 근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시작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나우시카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나우시카가 거의 원점인데 없습니다. 이건 좀 의문을 제기해야 되겠네요. 의외죠. 하나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하나 빼고 그거 든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렵다. 근데 여기도 하나같이 다 대표작이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원령공주입니다. 숲을 파괴하려는 인간들과 숲의 정령을 보호하려는 원령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어렸을 때 보고 어른 돼서 또 봤는데 제가 알던 거랑 완전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N차 관람용 명작입니다.
맞아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이 피해를 돌려받는 게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은요. 어렸을 때 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재앙신이 너무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숲에서 고개 따다닥 돌리는 정령 아세요? 왠지 징그러워요. 지금도 싫어요. 귀엽지 않나요? 그거? 코다마인가요? 네, 코다마. 까가각 하면서 고개 돌리고. 네, 귀여운데. 네, 조금 무섭긴 해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어른을 위한 비주얼이 좀 많아요. 과감한 비주얼, 약간 잔혹한 장면 이것도 있고 좀 무서운 과격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 보고 나이 먹으면서 계속 봐도 계속 새로운 게 보이는 작품이죠.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핏방울 자체가 이 미야자키 작품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데 네. 원령공주는 이 시작하자마자 막 팔 잘라지고 그렇죠. 사지절단되는 모습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제 휘파람 공연에서 언제나 단골 곡이 원령공주의 테마였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에코 주세요. 네. 원령공주.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냥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입니다. 예. 자, 다음 후보. 후보 이번은요. 벼랑위의 포뇨입니다. 호기심 많은 물고기 소녀 포뇨가 동경하던 육지로 올라오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바닷속 세상, 마법 등등 땡부리 영화 중 가장 애니메이션다운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땡부리 주인공들 중 최연소 아닌가요? 그만큼 내용도 순수하고 귀여웠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중간에 포뇨한테 닭발이 생긴 건 왜일까요? 몇 번이나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포뇨가 물고기에서 인간으로 변신할 때 좀 징그러워요. 아, 이 중간 단계에 약간 징그럽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네. 그 중땅 느낌의 약간 얼굴도 약간 눈이 커지고. 중병아리 느낌. 그죠. 네. 그 부분이 약간 평소 지브리 이미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충격인데. 네. 그래도 여기서 또 이 훌륭한 지브땡식 그 맛 먹방도 나오고 귀여운 건 다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뭐랄까 이 땡브리 스튜디오식 인어공주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린이를 어린이용. 위한. 그렇죠. 예. 물론 인어공주도 어린이용이긴 하지만 좀 그 결말이 원래는 원작이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슬프죠, 굉장히. 예. 새드 엔딩인데 벼랑이의 포뇨는 그래서 약간 긴장하면서 보는 구석이 없진 않아요. 그죠. 근데 최연소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토토로의 동생 메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이사 가던 날 인간에게 금지된 신들의 세계로 오게 된 치히로가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가오나 씨가 나오는데 안 고를 수가 있나요? 베텐에는 페루오나 씨도 있잖아요. 가마 할아버 먼지들 가오나 씨 온천 사람들 등 주인공 외에도 모든 인물들이 개성이 있었어요. 반대 의견은요. 저는 여자 베테너고요. 하쿠 볼 때마다 단발한 저 같아서 짜증나요. 이런 머리 하고 다니는 분들이 스스로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미남이시네.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이라고 쳐도 안 나오는데 무슨 영화인가요? 센과 치히로인데 생갈치 1호라고.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죠. 잘못 들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 오브 더 땡블이다라고 꼽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작품이. 예. 꽤그 땡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 중에 후기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생각해보면 20년 됐어요 벌써. 그렇습니다. 예. 처음으로 3D를 적용했던 지브리 그렇죠. 예산 최초로. 예. 원령공주가 처음으로 CG를 쓴 건가요? CG는 거기서 잘못 썼고요. 그렇죠. 그 3D를 제일 먼저 쓴 거는 센과 치히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체감은 저도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네네. 80년대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령공주를 90년대 말에 보면서 이제는 밀레니엄 감성으로 이게 CG가 들어가는 거다 드디어.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20여 년이 지났어요. 벌써 20년입니다. 네. 자, 네 번째 후보. 후보 4번은요. 붉은 돼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이태리 공군 에이스였던 마르코는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는데요. 회의감을 느껴 돼지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지중해 바다가 작중에 등장하는데 그림인데도 예쁘더라고요. 탑건은 봤는데 붉은 돼지는 안 봤다. 당장 붉은 돼지 보십시오. 비행기 씬이 최고입니다. 주인공 포르코가 인간이 아닌 돼지라는 점 자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요. 저한테 돼지는 자유로운 동물이 아니거든요.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돼지여야 했을까요? 약간 이제 놀림받는 분들이 그죠. 이거가 이제 별명처럼 붙는 경우들이 있죠. 네. 예. 붉은 돼지가 약간 그 땡브리의 진짜 팬이냐 이런 것만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 검증할 때 꼭 한 번씩 물어봐요. 너 그거 봤냐? 이거 봤으면 좀 그래도 약간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어요. 옛날에.
뭐 예전에는 이제 포르코로소라고도 했고 그렇죠. 홍돈이라고 했는데 이제 붉은 돼지로 그냥 붙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 작업실에 그 붉은 돼지가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 모형이 딱 있습니다. 형 좋아. 빨간색. 그렇죠. 예. 네. 자, 붉은 위인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베르코로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원령공주, 벼랑 위의 뽀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붉은 돼지. 자, 이 네 후보 중에 4강에 진출할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부 다 명작이긴 한데 네. 어떤 체급이 분명히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도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는 내가 약간 인생작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작품이 있고 조금 힘을 빼고 편안하게 만든 작품들이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 요거는 약간 세대를 가로질러서 내가 한번 모두를 한번 납득시켜 보겠다라고 힘주고 만든 작품인 것 같고 저도 상당히 넉다운 됐기 때문에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 말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네. 저도 저걸 극장에서 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죠. 저는 이제 이 워낙 땡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다 좋아해가지고 거의 N차 관람이 30-40회급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보게 되죠. 항상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80년대 나온 것들을 이제 90년대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쭉 보다가 원령공주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다. 근데 이제 그때 약간 팬으로서 그게 있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작, 각본, 감독을 다 세 가지를 다 했느냐. 그렇죠. 예,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원령공주가 오랜만에 그걸 새로 한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봤다가 좀 아니었어요. 그러세요? 놀랐습니다. 취향이 안 맞았어요. 그래요?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야, 이거 실망인데 이랬는데. 네네네. 그러고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90년대로 이제 끝이구나. 네네네.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센과 치히로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죠. 다시 거장으로 살아있다. 마음속에 명예의 전당으로 다시 모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역대급이다. 그렇죠. 센과 치히로는 정말 역대급이죠. 저는 근데 그 센과 치히로와 함께 원령공주를 올리고 싶었는데요. 약간 의외인데요. 원령공주가 약간 힘을 너무 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이렇게 어른용으로 가서 그렇지만 너무 굵직한 필모이지 않나요? 이 두 개가? 제가 원령공주를 떨어뜨릴까봐 지금 변호하시는 거죠. 그죠. 뽀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뽀뇨가 다시금 연령대를 확 낮춰서 가겠다고 마음먹은 게 보였는데 저는 약간 너무 어른이 된 상태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좋아하는 작품입니다만 아기자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를 되게 잠 못 들게 만들고 막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애정은 있으나 요 4강으로 올라가기에는 센과 치히로와 원령공주한테 좀 밀린다. 붉은 돼지도 물론 훌륭한 작품입니다만 뽀뇨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이고 그 바닷가, 베이컨, 연령대를 훅 낮춰서 토토로 제2의 토토로를 좀 꿈꿨던 게 아닌가. 그렇죠. 더군다나 인어공주라는 강력한 그 얼개를 가지고 약간 그 메이가 좀 나이를 먹으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얘기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메이의 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 그렇죠. 하지만 조금 이제 그 주제곡도 좋고 음악도 좋고 다 아름답고 좋은데 그렇죠. 체급이 조금 뭐 하려고 한 거지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서 그 아빠인가요? 아빠의 그 쓰레기 막 모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됐나요? 다음 세대에게는 포뇨가 최고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포뇨는 좀 약간 제외하고 자, 붉은 돼지가 남았습니다. 붉은 돼지 대 원령공주. 저는 붉은 돼지 너무 좋아하는데 숨은 명작이라는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아직도 저야 뭐 늘 많이 보지만 원령공주는 모두가 아는데 붉은 돼지 그러면 좀 관심 있는 분들만 알거든요. 물론 둘 다 걸작이고 인지도가 최고는 아니지만 원령공주에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던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느껴졌기 때문에 아까 댓글 남기신 분 중에 N차 관람으로 원령공주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얼마 전에 아까 댓글 남긴 것을 진짜 탑건 보고 붉은 돼지가 땡겨서 다시 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공중전 장면만큼은 정말 대단하긴 하거든요. 시간이 없네요. 그러게요. 자, 아쉽게도 일단 1위는 센과 치히로 해놓고 2부에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너만 잘 들어 코만 너무 커서 코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뚠뚠 해가 싸 안녕하세요. 영스트리트 완소 DJ 웬디입니다. 와, 벌써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네요. 맛있는 송편도 많이 먹고 가족들도 만나고 너무 신나는데요. 추석 연휴를 더욱 신나게 보내는 방법 SBS 파워 FM과 함께 하세요. 분위기 팍팍 띄워주는 음악들은 물론 곡간 활짝 열고 선물도 빵빵하게 준비했다고요.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추석의 완성은 SBS 라디오와 함께.
SBS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은 잊고 있던 소중한 휴면 예금을 찾아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자격증을 따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증권금융 자격증을 따자 취업은 반드시 된다.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온라인 퀵포털 이패스 코리아. 짜릿해.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중심 얼럴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중심 얼럴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중심 얼럴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남자라면 쾌감 샤워 중심 얼럴.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바로 매트리스예요. 행복은 잘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매일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에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남아시아는 매년 6월부터 우기가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평년 강수량보다 9배가량 많았고 폭우 강도도 예년보다 심해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30만 채 주택이 파괴되고 도로 3,000km가 파손됐고요. 이재민이 3천만 명 발생하고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UN 등 국제기구는 긴급자금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지만 비 예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이 거의 이제 시드 배정 받은 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4강에 진출을 했고요. 우승 후보죠. 다른 4강이 지금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 원령공주 대 붉은돼지. 예. 그 원령공주가 누가 봐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붉은돼지 애호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붉은돼지가 한 88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애호가라고 하기에는 꽤 엄청 터진 영화 아닌가요? 아니요. 그 상대 평가를 해보자면 그 작품들 중에서는 사실은 규모가 확실히 체급이 낮긴 합니다. 물론 원령공주가 그때 극장 관객이 사상 최고 경신하고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붉은돼지 같은 경우는 국내 그 정식 개봉이 한참 뒤에요. 정말 잠깐. 그때는 거의 안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령공주가 올라가면 좋은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붉은돼지를 옥자법으로 또 뽑아주시겠죠. 근데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그 먹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생과 치로는 먹방이 거의 훌륭하죠. 끝판왕급이고. 훌륭하죠. 붉은돼지도 먹방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예, 그 진아의 카페. 그렇죠.
바에 가서 노래하는 동안 먹죠. 그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걸 정체불명 스테이크를 썰어 먹고 육즙이 착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또 쭉 마시는 게 있거든요. 아, 먹방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 우승은 거의 생가치로입니다. 자, 하여튼 그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원령공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령공주 4강 진출입니다. 확실히 N차 관람하다 보면 원령공주는 아직도 많이 발굴돼요. 감성이. 예, 특히 성성이들 같은 숲속의 현자. 막 굉장히 태고의 느낌. 그 동물들이 아직 작아지지 않았던 그때 멧돼지도 크고 늑대도 크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약간 그 빌런 느낌으로 나오는 캐릭터들 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중에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5번은요.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시골로 이사온 주인공 자매가 우연히 숲속에 살고 있는 신비로운 생명체 토토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아이 어른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귀여움의 극치죠. 토토로 안 본 사람도 토토로 캐릭터는 알아요. 저는 아직도 숲속 어딘가에 토토로가 있다고 믿어요. 토토로가 살 수 있는 숲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반대 의견은요.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토토로와 고양이 버스의 고양이 입이 너무 커서 무섭대요. 주인공 자매가 사실 죽은 아이들이라는 괴담이 있었죠. 이걸 알고 보면 토토로가 귀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 괴담인데요. 그런 괴담이 있어요. 약간 뭐 은유 상징이다 이런 괴담이 있는데 뭐 사실 뭐 일축했죠.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꼭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혀 아니다. 아니 뭐 이런 시절에 시골에서 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이 뭐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잡아서 괴담을 스토리를 만들었다라고 하기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간에 대표작이죠. 사실은 땡브리의 어떤 로고를 만들어버린. 이제 모든 걸 틀면은 이 토토로 모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로고가 그만큼 굉장히 대표작이고 제가 처음 땡브리를 만났던 작품입니다. 저는 처음 봤던 작품이 천공의 성 라퓨타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정말 무한한 감동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걸 만든 데가 당연히 미래소년 코난의 그곳이잖아요. 스튜디오는 다르고 연출만 같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다른 작품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동급으로 대접받는 게 토토로여서 그렇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구해서 봤는데 처음에 실망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뭐야 이거? 그러셨어요. 내용이 뭐 라퓨타는 엄청나게 거대하죠. 거대한 서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그러셨구나. 장난하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순서가 반대면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저도 반대 순서로 봤거든요. 저희 집 지하에 살던 어떤 젊은 아저씨께서 알고 보니까 국내 불법으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붙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냥 비디오 테이프 하나 쓱 주셨는데 그게 토토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노래 나오는 거 보고 뭐야? 그래서 황당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몇 달을 기다렸단 말인가. 이미 동심을 잃어버리신 상태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흥얼거리고. 뭐지? 그래서 다시 그 VHS 비디오 테이프를 또 봤는데 그때부터 이게 N차 관람이 역시 수십 회. 그럼요. 그 도시락 쌀 때 이렇게 명란 이렇게 탁탁탁 넣고 이런 것도 있고 매실장아찌 넣고 막 그런 장면부터 해서 이사 갈 때 그 마꾸로꾸로스케 쫙 모든 장면들이 다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시 봐도 새롭게 보이고 감동적인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 이거 속편 너무 보고 싶은데 한국에 안 나옵니다. 있어요. 그 땡브리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메이와 고양이 버스라고 새끼 고양이 버스하고 메이의 우정을 다룬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볼 길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그 약간의 그 시퀄 같은 느낌들, 이미지들 그런 걸로 상상하는 게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정말 잘 만들었대요. 아무튼 대표작이죠. 자, 다음 후보 6번은요. 천공의 성 라퓨타입니다. 고도의 문명을 가진 천공의 성 라퓨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주인공들. 정보와 해적을 피해 라퓨타를 찾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땡브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 아닙니까? 기계의 사회니 천공의 성인이 하는 것들이 땡브리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생각지도 못한 장르였거든요. 영화 볼 때마다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땡브리 애니메이션 중 가장 공상과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공상과학은 취향을 타죠. 요즘 나왔으면 배경이나 장치들이 더 예쁘고 화려했을 것 같아요. 장르상 영상미가 아쉽네요. 그래요? 저는 이 라퓨타에 나오는 그 스팀펑크적인 탈 것들 막 그 플리퍼라 그러죠. 막 이렇게 잠자리 같은 아이가 달려있는 탈 것들 이런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 해적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 제 작업실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그 비행석 목걸이가 이렇게 거신병 피규어가 딱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합니다. 저도 그 거신병 대가리 머리 피규어 하나 있습니다. 그 죽은 거신병. 그 여기 뚫려가지고 예, 뚫려 있는 애. 그게 그거예요. 그 화분입니다. 화분이에요. 그 화분 저 작업실에 거기다 있어요. 꽃을 꽂기는 좀 미안해서 네. 그냥 놔뒀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식물을 심으라고 만든 건데 작업실에도 있죠. 자, 아무튼 뭐 역대급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예. 굉장하죠. 지금 봐도 이 스토리는 정말 훌륭하고, 그렇죠. 뭐 이 배경도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걸리버 여행기를 원작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걸리버 여행기가 원래는 대인국 소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라퓨타국 하나 세 번째 나라가 있고 야후들이 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말의 나라. 그렇죠, 야후, 후이놈과 야후. 그렇죠. 그 네 나라의 스토리가 다 멋있거든요. 굉장하죠. 걸작이고. 네, 각자 이렇게 부형이 다르죠. 가장 짧게 들르는 라퓨타 하늘의 성 그 나라의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뽑아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가 있나. 음악 그 테마송도 진짜 좋아요. 너를 태우고 진짜 들을 때마다 감동하는 곡입니다. 엔딩 크레딧에 그 노래 하나 나오면서 지구 한 바퀴 도는 그렇죠. 그 라퓨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리고 딱 이 태풍 오기 전에 8월 이제는 9월이 됐는데 8월에 그 구름이 가장 이 라퓨타 구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 정란운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거대하고 쌓여 있는 두꺼운 구름 보면 저도 항상 라퓨타를 생각하거든요. 저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름답습니다. 정말 음악과 연출과 뭐 모든 게 기승전결. 그리고 이 지브리 특유의 할머니의 원형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괄괄하면서도 강력한 할머니. 그렇죠. 얼굴은 다 똑같은 할머니인데 리더십이 아주 훌륭한 할머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7번은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저주로 인해 할머니가 된 소피가 저주를 풀기 위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들어가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하울. 모든 여자 어른이들의 투디 남친이죠. 나도 사랑해. 인생의 회전목마 OST도 명작이죠. 영화보다 OST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봤어요. 소피가 하울을 처음 만나서 하늘을 걷듯이 날아가는 장면과 배경음악은 연출이 정말 짱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다들 저주에 걸려서 모습이 바뀌고 하울도 막 변신하고 헷갈리고 좀 난잡했어요. 왜 아무 죄 없는 소피한테 저주를 걸고 그래요? 이래서 착하게 살면 안 돼. 제가 KBS에 딱 들어갔을 때 연수원 시절에 이게 우리나라 극장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2005년 1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댓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영화보다 OST를 더 좋아한다. 많죠, 그런 분들이. 예. 그리고 하늘을 걷듯이 날아가는 배경 연출. 그렇죠. 거기까지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울 정식이라는 그 음식 메뉴. 아, 그거 뭐죠? 그 하울이 만들어주는 그 정식 있잖아요. 그 두툼한 스테이크에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게 한동안 또 유행이었어요. 하울 정식. 그 이제 베이컨이랑 뭐 달걀 프라이 뭐 이런 것들. 그 사실 라퓨타에 다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 라퓨타는 그 거대한 국을 끓이는 소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모로 살짝 땡브리 중에서는 좀 아쉬웠다는 평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도 멋있고 뭐 그 성 같은 경우에 그 걸어다니는 성, 그렇죠. 그리고 음악도 좋고 그 공중씬 뭐 몇 가지 걸작 장면들은 나왔으나 그렇죠. 전체 스토리로 보면 기억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사실 그런 경우가 땡브리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건 그 흠뻑 감동에 적셔다 빼는 순간이 있는데 하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장면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조금 아쉬웠다는 평을 많이 듣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결말 새로운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8번입니다. 마녀 배달부 키키. 초보 마녀 키키가 항구 마을에 정착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저는 키키가 사는 저 마을로 이사가는 게 꿈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따뜻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주제를 무겁게 풀어냈는데 키키는 가볍고 포근한 느낌이라 좋아요.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꿋꿋하게 홀로 서기 하는 어린 키키를 보며 위로받는 어른입니다. 자취 중에 보니까 용기도 충전되네요. 반대 의견은요. 키키 13살이던데 어린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키키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아찔하고 막막해서 차마 끝까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제목은 마녀의 태클편이죠. 예. 이거 사실 걸작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걸작인데 저는 작화와 음악의 그 조화만으로는 라퓨타 바로 다음급이다. 예. 저는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야자키 감독의 어떤 최고
짝은 보통 하늘을 표현할 때, 그렇죠. 하늘을 나는 감각을 표현할 때, 그죠. 구름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위대하잖아요. 그 키키가 처음으로 이제 독립하러 떠날 때 이제 그 고양이를 데리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냥 낡은 그 라디오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마치 그 운전사들이 음악 틀듯이 라디오를 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루즈의 전원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약간 옛날 느낌의 노래 나오고 그 어린애가 마치 되게 나이 많은 어떤 트럭 운전사처럼 그런 음악을 틀고 가니까 거기서부터 전 이 작품에 사랑에 빠졌고. 특히 이제 뭐 라퓨타에도 그런 느낌이 나오지만 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 때 이 지상이나 어떤 것에서 멀어지는 그걸 표현할 때가 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의 느낌. 그죠. 그게 훅 나는 게 아니고 도움 닫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뜨잖아요, 좀. 그렇죠. 바닥에 떨어질 때도 이렇게 그 속도 때문에 몇 걸음 더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 그런데 스토리가 조금. 그러죠. 저는 스토리가 조금은 좀 서스펜스도 좀 더 강할 수 있었고. 네네네. 조금 더 따뜻할 수도 있었는데. 어중간하다. 네, 저는 뭉클함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작품인데. 네네네. 음악이 그리고 이 음악이구나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음악이 워낙 뛰어난데. 맞습니다. 근데 키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소녀의 성장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장 그리기 좋아하고 모든 작품에 조금씩은 섞어놓은 얘기를 아예 그냥 다 몰아넣은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던 작품이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여기서 4강에 올라갈 두 개를 골라볼까요? 토토로랑 라퓨타요. 너무 시드 배정받은 두 개였죠. 아니 지금 이 두 개를 넣으면 어떡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하울은 음악으로는 아마 21세기에서 제일 또 이 집 땡브리 중에서 제일 유명할 것 같은데. 기사시조 공연에 항상 나오는 곡이죠. 그렇죠. 키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워낙 이제 시드 배정받은 두 개. 약간 그 이번 월드컵으로 보면 2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 스페인, 그다음에 일본, 코스타리카. 그래가지고 뭐. 그걸 그렇게 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토토로 라퓨타랑 같은 조에 넣으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넘사. 1위는 뭡니까? 라퓨타니까.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뭐 이견이 없습니다. 네. 라퓨타 1위, 토토로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떨어뜨린 작품들 보니까 약간 멀미가 나네요. 저런 작품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다 정말 한 가닥 하는 걸작들인데 이제 자사 제품끼리 붙으니까 여기서 모델 사이에 자, 그러면 4강 대결도 셉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대 이웃집 토토로. 저의 땡브리 최초 작품과 최강 작품이 붙었네요. 최강이에요? 센과 치히로가 제가 가장 여러 번 봤고 분석글 같은 거 많이 썼던 한참 작품 분석하고 스토리 공부할 때 이 센과 치히로를 뜯어 먹었던 그 흔적이 있어요. 제 개인 사이트에. 그만큼 저에겐 좋은 작품인데 문제는 토토로가 사실은 더 저에겐 고향 같은 작품이거든요. 가장 이렇게 장면을 뜯어먹었던 작품이라서. 최다 관객은 센과 치히로죠. 그죠. 압도적이죠. 이게 경신이 됐나요? 그 너의 이름은이 경신했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아무튼 한동안 경신 안 됐어요. 20년간. 그렇죠. 근데 이제 이웃집 토토로는 이제 땡브리 스튜디오에 어떤 혼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기본.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보면 같이 보는 어른들이 울고 있는. 디즈니로 치면 미키마우스입니다. 토토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월드컵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는 센과 치히로가 아닌가. 왜요? 그러니까 토토로는 애틋함과 마음의 고향, 상징성 뭐 이런 건데. 토토로는 약간 그 뭐 외가댁이다. 그거보다는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고 할까. 그게 토토로는 약간 좀 더 몽글몽글하고 작게 간다면 센과 치히로는 막 후려쳤다가 얼렀다가 뭐 뭔가 다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스토리의 스펙타클로 지금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라퓨타를 본 이후에 토토로를 보고 감동이 좀 밍밍하다, 맹맛이다 이렇게 느꼈으나 그 디테일들에서 오는 그 감동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또 그 토토로가 센과 치히로보다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먹는 장면이 너무 소소하고 적어요. 토토로가요? 네. 그거 경단인가? 그 쭉 미끄러지는 떡 같은 거, 늘어나는 떡 같은 거 먹는 거. 쭉 그 떡 쭉 늘어나는 거 먹을 때 하고 도시락 쌀 때. 근데 센과 치히로는 거의 뭐
풀코스 요리를 허겁지겁 먹는 장면이 계속 너무 나. 약간 근데 역하게 먹는 장면들 아닙니까? 가오나 씨가 먹는 거라든가 엄마 아빠가 돼지 돼서 먹는 거. 되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생가치로는 먹방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먹는 건 이제 대체 저 음식은 뭘까 궁금한데 순식간에 이제 공포로 변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조그만 김밥을 먹으면서 또르륵 눈물을 흘리는 세네 모습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먹음직스럽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최고 명장면은 그 어떤 그 오물신이 등장했는데 시원하게 온천하고 그렇죠. 예. 거기서 이렇게 뽕 하면서 다 할아버지 신돼 가지고 나가는 고기가 이제 가장 멋진 장면. 아 그렇죠. 거기 멋지죠. 그리고 하쿠의 이름을 주었을 때 뭐 조급하고 몇 개 멋진 장면이 있죠. 가오나 씨와의 어떤 같은 어떤 기차 여행이라든가 멋진 장면 많죠. 저는 토토로 봅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뭐 딱히 이건 없는데 둘 다 명작이니까. 근데 토토로로 올라가면 토토로 너무 상징인데. 저 생과치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체급이 달라요 사실. 체급이 다르다. 체급은 거의 동급이라고 보는데 한쪽은 전설이고 한쪽은 최강자죠. 전설과 최강자. 너무 시간차가 많이 났어요. 토토로 정말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작품이지만 여기서 생과치로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토토로인가? 저도 제 마음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이게 100년 지났을 때 재평가 받는 건 토토로일 것 같은데. 토토로는 뭐 언제든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 변했어요. 토토로 가죠. 뭐요? 더 싸워주길 바라신 건가요? 토토로 가나요? 아니 생과치로 가시죠. 뭐야? 자 그러면 센과치로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령공주 대 라퓨타 물어보시겠습니까? 저 생과치로를 통해서 규모감 있는 블록버스터 땡브리의 이 마음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원령공주보다는 약간 라퓨타가 여러 면에서 결승에 어울리는 작품이라 생각이 드네요. 상징으로 보나 어떤 그 무게감이라고 보나 의미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좀 라퓨타가. 채팅창에 라퓨타 먹방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거기 먹방은 넘버1이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러 명을 먹이기 위해서 큰 솥에 끓여가지고 다 같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씬이 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 하늘 위의 씬도 그렇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그 할머니한테 파즈가 집에 왔을 때 잡혔을 때 파즈 집에 있는 온갖 식재료를 다 꺼내서 거대 새우, 그죠? 거대 새우 먹고 거기서 햄. 만화고기랑 그 두꺼운 햄, 그 소세지 말린 거 걸어놓잖아요. 그걸 처음 봤어요. 칼로 푹 찍어서 그 두꺼운 햄을 입으로 뜯어 먹는. 쓱 해가지고. 예. 비주얼 끝내주죠. 먹방은 하울이나 센과치로나 어떤 것도 라퓨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퓨타가 제일 자극적이에요. 다채롭고. 오늘 먹부리 월드컵인가요? 라고 하시면 있는데. 근데 중요합니다. 하정우 배우님 얘기할 때 꼭 먹방 얘기 나오는 것처럼 땡브리 얘기할 때 먹방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라퓨타 갈까요? 가시죠. 결승 진출입니다. 자, 이 옥자법 가능하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작품에 투표해 주시고요. 네. 일단 결승은 센과치로 그리고 라퓨타입니다. 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생과치로에 한 표 걸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뭐 어차피 라퓨타 하실 것 같아서 좋은 매치 한번. 저는 사실 토토로를 그렇게까지 고집하지 않은 이유가 네네. 제 마음속에 투탑은 토토로와 라퓨타인데 그래요? 둘이 굳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진 않았어요. 어차피 우승은 라퓨타기. 그런 정치적이고 계략적인 음모가 있었나요? 라퓨타 우승. 솔직한 마음으로 가시죠 그랬어요. 라퓨타는 뭐 기승전결, 뭐 작화, 음악, 주제곡, 연기, 뭐 이 땡브리 스튜디오의 가장 사랑받는 그 남녀 주인공 모습,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원형 중의 원형이다. 그래요. 저 전공 필수 과목이니까. 굿즈 판매율 1위. 아닌가? 저의 전공 1위는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1위는 토토로입니다. 토토로인가요? 네. 제가 그 수치가 2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저 전공 과목이니까 어디 한번 붙어보시죠. 저는 생과치로 봅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lay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lay no, lay no, something.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 말자.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렌드가
사무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다른 사무 환경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라. 합리적인 가격과 탄탄한 제품력, 빠른 본사 ES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당신의 매일이 편리하도록. 페이퍼 트렌드. 새 인강, 새 학원, 새 문제집. 왜 성적은 새롭지 않지? 엄마 땐 없었잖아 설득. 학원도 인강도 효과 없을 때 이젠 1:1 초밀착과외 설탭. 지금 설탭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공부 모두 다 소비자 대상 1등과의 설탭. CJ 명각인 모델 배우 강기영입니다. 명절 선물 매번 고민되시죠? 이번엔 딱 CJ 명각임으로 가시죠. 귀한 원초, 깊은 풍미, 정성과 품격까지. 명절 선물이 이 정도는 돼야죠. 명가의 명절엔 CJ 명각임. 알려드립니다. 에듀윌이 무려 6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2016, 17, 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도 2022 공무원 1위, 취업 1위. 에듀윌은 합격이다.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상봉이 더 특별해집니다. 유보라의 자부심처럼요. 상봉역, 망우역, 더블 역세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퍼스트리브와 단지 내 브랜드 상가 포스케어까지. 와우! 10월 상봉 역세권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4222 반도건설.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장까지요. 혹시 닥터 캡슐 천?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에싸 소파는 누가 좋아할까요? 처음 보면 눈이 좋아하고, 만져보면 피부가 좋아하고, 앉아보면 온몸이 좋아하죠. 에브리 바디 좋아하는 에싸 소파의 레벨. 올라오세요, 에싸 레벨로. 에싸. 여행 좀 다니는 사람들이 선택한 자동차는 바로 QM6. LPG 1회 충전으로 534km 주행.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충분하니까 어디든 가뿐하게 떠나보세요. 기다림은 짧게. 가까운 전시장에서 지금 바로 QM6를 만나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자,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 결승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천공의 성 라퓨타가 올라갔습니다. 네.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천공의 성 라퓨타가 68표, 센과 치히로의 월명이 189표로 센과 치히로가 우승입니다. 이럴 수가. 역시 저희 전공 과목은 어디 안 가네요. 꽤 졌네. 근데 여러분 옥자법으로 인해서 붉은 돼지가 115표를 땄습니다. 이게 변질됐어요. 예, 이게 반동분자들이 너무 많네. 이상한 이유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갈렸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원 작가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끝곡은 마녀배달부 키키 OST 바다가 보이는 마을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